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흔들렸고 코스피는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며 투자자들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집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월요일에 더 빠지기 전에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좋은 실적이면 무조건 몰빵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늘 영상에서 그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다음 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신호. 이걸 모르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흔들리고 좋은 가격을 보고도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방향은 호가창이 아니라 이 신호들에서 갈립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못 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냈습니다.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전년 대비로 봐도, 전 분기 대비로 봐도 시장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던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주가가 빠졌으니까 실적이 나쁜 거라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는 늘 지금 숫자보다 다음 숫자를 봅니다. 이번 분기가 좋았으면 시장은 바로 묻습니다. 그럼 다음 분기는 더 좋은가? 4분기에도 더 좋아지는가? 내년에도 이 속도가 유지되는가? AI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외국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 레버리지 수급,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락을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고 보면 완전히 잘못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의 해석 싸움입니다. 삼성전자가 끝났느냐, 아니면 시장이 다시 더 높은 가격을 주기 전에 개인들의 손을 한 번 더 털어내는 구간이냐. 다음 주는 이 싸움의 첫 번째 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신호는 하반기 이익 추정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숫자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3분기와 4분기를 봅니다. 주식은 과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주가가 하루 오르느냐 빠지느냐가 아닙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을 올리는지 유지하는지 낮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89조 실적 이후에도 3분기와 4분기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처음에는 세론으로 던졌지만 결국 실적 체력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싸 보여도 밸류에이션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 보이는데 앞으로 벌돈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시장은 쉽게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음 주의 뉴스 제목보다 이걸 봐야 합니다.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지, 하반기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지, 메모리 가격 전망이 유지되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이익 추정치를 얼마나 깎는지,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주가는 시끄럽게 움직여도 이익 추정치는 큰 돈의 계산표입니다. 큰 손들은 호가창보다 이 계산표를 먼저 봅니다. 두 번째 신호는 HBM과 AI 메모리 고객 검증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도 여기에 겁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D램도 강하고 낸드도 강하고 생산 능력도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 AI 시대의 핵심 병목을 장악한 회사에 더 높은 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재평가받으려면 이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D램 가격 상승만으로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낸드 회복만으로도 영업이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진짜 프리미엄을 주려면 HBM과 AI 메모리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객 검증,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 AI 서버양 매출 확대, 글로벌 빅테크와의 연결성, 이런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 양산을 발표한 것도 그냥 제품 뉴스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GPU와 HBM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고성능 스토리지도 같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AI 인프라용 제품에서 글로벌 고객사의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건 삼성전자의 AI 수혜가 HBM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단순 메모리 공급자인지 아니면 HBM, DRAM, NAND, 기업용 SSD까지 묶어서 AI 인프라 전체를 먹는 기업인지 이 차이가 앞으로의 주가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닙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더 까다롭게 봅니다. 누가 검증했는지, 어떤 고객사에 들어가는지, 양산은 언제 시작되는지, 매출은 어느 분기부터 잡히는지, 마진은 기존 제품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걸 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다음 주에 봐야 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과 실제 제품과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신호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강해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장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객 검증과 양산, 고부가 제품 확대로 반격 신호를 보여주면 삼성전자에는 뒤늦은 재평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반등은 의심이 컸던 종목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종목은 이미 비쌉니다. 하지만 의심받던 종목이 숫자로 반격하면 그때 시장은 급하게 다시 가격을 고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외국인 수급 복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수급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무겁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매도를 보고 겁을 먹으셨을 겁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버리는 것 아니냐,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것 아니냐, 반도체 사이클을 끝났다고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는 하루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큰 돈은 포지션을 조절합니다. 많이 오른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벤트 전후로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흔들릴 때 더 낮은 가격을 만들고 다시 확인되면 들어옵니다. 개인들은 이 과정을 매도로만 봅니다. 하지만 큰손 입장에서는 가격을 다시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하루 순매수 했느냐보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계속 폭격처럼 파는지, 매도 규모가 둔화되는지, 장중에 저가 매수성 주문이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먼저 돈이 들어오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려면 개인의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 순간이 주도권 회복의 시작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볼 때 특히 중요한 건 삼성전자만 따로 보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 전체를 비교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까지 같이 봅니다.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빠르게 돈을 넣는지를 보면 시장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하이닉스만 사고 삼성전자는 계속 피한다면 시장은 아직 AI 메모리 순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반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를 멈추고 다시 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삼성전자의 실적 체력과 AI 반전 가능성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면 지수 전체 분위기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음 주에 꼭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던지는지 아니면 매도 강도가 줄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반도체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걸 놓치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입니다. 이건 하이닉스를 칭찬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시장은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봤습니다. HBM 프리미엄, 엔비디아 밸류체인, AI 서버 수요, 이 키워드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장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이닉스보다 AI 메모리에서 늦은 것 아니냐? D램과 낸드 회복은 좋은데
때 진짜 AI 프리미엄은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파운드리 부담이 삼성전자 전체 멀티플을 누르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좋아지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수 반등에 끌려 올라가는 정도라면 아직 부족합니다. 진짜 강해지려면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거나 적어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대장주 후보로 보기 시작한다면 반도체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상대 강도입니다. 상대 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잘 놓치는 신호입니다. 주가가 3% 오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하이닉스가 8% 오르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약한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덜 빠지고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버티거나 더 강하게 움직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건 큰 돈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나는지, 삼성전자가 뒤따라 붙는지, 삼성전기 같은 AI 하드웨어 종목으로 돈이 번지는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안에서 다시 중심을 회복하는지, 여기서 너무 많은 종목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 세 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의 심리 기준입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의 상대 강도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 수요가 부품 밸류체인으로 확산되는지 보여주는 보조 신호입니다. 이 세 종목의 순서를 보면 돈의 방향이 보입니다. 돈은 늘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 순서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게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이지만 이제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미국 반도체 분위기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흐름이 밤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날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가 바뀝니다. 특히 지금은 AI 사이클이 끝났느냐 아니냐를 두고 시장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이크론이 빠지면 메모리 업황 우려가 다시 커집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AI 투자 사이클 자체를 의심합니다. AMD와 브로드컴이 밀리면 AI 하드웨어 밸류체인 전체가 부담을 받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장중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하면 국내 반도체도 빠르게 심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전날 국내 종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밤사이 미국 반도체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마이크론이 메모리 업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국민주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AI 인프라 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왜 중요할까요? 이 신호들이 삼성전자의 다음 주 시나리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하반기 이 추정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갑니다. HBM과 AI 메모리, 기업용 SSD 같은 AI 인프라 뉴스가 계속 붙습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를 좁힙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찾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번 급락은 끝이 아니라 흔들기였다는 해석이 강해집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는 세론으로 던졌지만 결국 89조 실적 체력과 하반기 증익 경로를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지수 전체를 다시 끌고 가는 중심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그림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을 공포에 털린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워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며칠 동안 흔들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도 충분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진 장의 후유증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급락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본전 매물이 나오고 조금만 밀리면 다시 공포 매도가 나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도 바로 시원하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횡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방을 다시 확인하고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수급이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루 반등했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하루 빠졌다고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정 구간에서 버티면서 거래대금이 줄고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주는 가끔 조용한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읍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바로 폭발
적발하지 않아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흔들리고 HBM과 AI 메모리 뉴스가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까지 추가로 밀리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계속 약하고 반등할 때마다 매물에 눌린다면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 재평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한 물타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계좌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버릴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추가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이클과 AI 수혜를 믿는 물량은 기준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물량은 반등 실패와 수급 악화가 확인되면 줄여야 합니다. 전부 팔거나 전부 버티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그럼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물량의 성격을 나누는 겁니다. 장기 핵심 물량과 단기 매매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핵심 보유로 들고 있는 물량이라면 하루 이틀의 공포에 전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89조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꺾였다는 숫자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AI 메모리에서 반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물량을 급락장 공포에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 대금이 약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계속 약하게 움직인다면 단기 물량은 줄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신규 진입을 기다리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누구에게나 박앤세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급락 직후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첫 반등만 보고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다음 변동성에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조건 분할이 맞습니다. 공포가 과도하게 눌렀을 때 소량으로 보고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티는 것을 확인하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붙으며 반등이 추세로 바뀌는 순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타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장기 투자를 외치며 들어갈 종목도 아닙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좋은 가격과 좋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싸 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사고도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지면 사람은 빨리 복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물타기 유혹이 강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니까 더 사면 되겠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결국 올라오겠지.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기준 없이 하는 물타기는 손실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급락 이후 저점을 지키는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는지, HBM과 AI 메모리 관련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 5가지가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손실을 하루빨리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계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끝났다. 주도주가 한번 크게 빠지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끝난 종목은 반등 신호조차 약합니다. 진짜 끝난 사이클은 이익 추정치가 줄줄이 내려갑니다. 진짜 끝난 산업은 큰 돈이 관심을 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하는 구간입니다. 실적은 봤다. 이제 하반기를 보여달라. D램과 낸드 회복은 알겠다. 이제 HBM과 AI 메모리에서 증명하라.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알겠다.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보여달라.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락만 보고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동시에 89조 실적만 보고 무조건
번 간다고 흥분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과 경계의 균형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다시 정리해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살아있는지, HBM과 AI 메모리, AI 인프라 고객검 등 뉴스가 붙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가 좋아지는지,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이 안정되는지, 이 5가지입니다. 이걸 매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동시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가 계속 꼬이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냈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그렇습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 해석은 매일 바뀝니다. 어떤 날은 89조 실적이 호재라고 하고 어떤 날은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외국인이 던졌다고 겁을 주고 어떤 날은 저가 매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에서 개인이 혼자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 제목을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대 강도가 어디서 바뀌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느 종목으로 먼저 들어오는지,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이 국내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AI 메모리와 HBM 관련 뉴스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이 흐름을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체감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신호를 늦게 보면 수익보다 공포가 먼저 옵니다. 반대로 신호를 먼저 보면 남들이 공포에 흔들릴 때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루는 사상 최고 실적에도 주가가 무너지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주도주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포와 기회가 가장 거칠게 부딪히는 자리 위에 있습니다. 89조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다음 분기와 AI 메모리 경쟁력, 외국인 수급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 하루 등락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기업의 실적과 돈의 방향은 결국 자기 길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